전 세계를 대표하는 테크 주식 중에서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52% 이상 폭락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알리바바의 주가는 중국 정부의 압력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추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줍줍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리어네어인 찰리 먼거인데요. 찰리 먼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상으로 지금 오른쪽에 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찰리 먼거가요, 거의 더블드 다운했다. 따라서 그 주식을 2배로 늘렸다는 겁니다. 알리바바의 주식을 지금 줍줍하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찰리 먼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데일리 저널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데일리 저널 코퍼레이션이 인크리스했다, 증가시켰다는 거죠. 알리바바의 그 쉐어, 주식의 개수를 82%나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2%나 증가된 수치는요, 7월 이후에 따라서 3분기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줍줍을 했다는 거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50% 가까이 이 짧은 기간에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냐면 데일리 저널이 최근 들어서 발표한 3분기에 13F 파일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분기별로 이런 투자 기관들, 그 투자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변화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데일리 저널은 이번에 총 13만 6,740주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주식 개수는요, 30만 주가 넘어갔습니다. 자, 굉장히 좀 많이 추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라이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지션을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원래는 37밀리언 정도가 투자자 있었는데 지금은 45밀리언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회사가 찰리 먼거가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저널 코퍼레이션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웰스파고고요. 지금 데일리 저널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8밀리언 정도, 그리고 웰스파고는 73밀리언 정도의 포지션을 각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찰리 먼거가 사랑하는 주식들에는 US 방콕 그리고 포스코가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 역시도 장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찰리 먼거가 이렇게 알리바바를 줍줍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따라서 사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답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리바바라는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면 이번이 줍줍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평소에 알리바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알리바바를 사느니 차라리 아마존이라든지 쇼피파이를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면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따라서 주가 차트만 보고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리바바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껏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팔인데요. 이 두 기업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사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얼리 어댑터가 됐다. 가장 빨리 움직이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어디로 움직이냐면 페이팔의 PR 코드를 이용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항공사가 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roviding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한다. without 와이파이니까요. 와이파이가 없는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비행을 할 때 비행기 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페이팔과 함께 이번에 아나운스먼트를 했는데요.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터치 프리니까 건드릴 필요 없이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결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플라이트 어텐던트한테, 그 비행 승무원한테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 PR 코드를 보여주면 모든 결제가 끝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신용카드를 주고받고 아니면 현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지는 거죠. 따라서 페이팔 앱 안에 있는 QR코드를 보여주면서요, 이제 스낵도 살 수 있고 드링크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면세품 같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제 페이팔 앱 안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페이팔의 QR코드는요, Selected Flight니까 전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그 비행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요. 결국은 Extend
넓혀질 것이다. 모든 플라이트에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하는 길이 열린다고 하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페이팔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간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그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가 이끌고 있는 그 신용카드의 세계도요, 굉장히 좀 귀찮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는 굉장히 편리한 거였고, 그리고 현금이 조금 까다로운 거였잖아요. 따라서 이제 현금은 그 시대가 완전히 저물어 버렸고요. 신용카드 역시도 더 이상 주고받고 사인하고 코드 넣고 이러한 부분이 좀 싫어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점점 더 쉽고 좀 안전한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QR코드로 넘어가거나 또 다른 그 핀테크 기업들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시대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를 저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투자 기관 중에서요, 그 테크주 쪽에만 포커스를 해서 많은 리서치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웨드부시인데요. 웨드부시는 이번에 드림팀,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드부시 시큐리티는 계속해서 불리시한 뷰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디를 긍정적으로 보냐면 일렉트릭 비이클 스톡이니까 전기차 부분에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향후 전망이 발달하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매시브 트랜스포메이션, 따라서 지금 현재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내연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븐 에즈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칩이 모자른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러한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전기차는요, 레프리젠트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3%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97%는 내연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2025년이 되면 10%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2030년까지는 전체 자동차 중에서 20%는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수치 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수치 역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25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는 무려 7배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3배 이상 그리고 7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 기업들은요, 그때 가서 매출의 규모가 3배 이상 4년 안에 그리고 9년 안에 7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그 웨드부시가 좋게 생각하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을 리스트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롤하게 전체적인 모습을 다 합쳐봤을 때 최고의 전기차 기업은 당연히 테슬라가 선정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 EV를 만드는 OEM이니까 제조업체죠.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기업은 Faraday Future Intelligent Electric입니다. 티커 네임은 FFI이고요. 자, 다음으로 Commercial Last Mile Stock. Last Mile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밴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커다란 트럭이 운송을 하다가 결국 골목길로 들어갈 때는 작은 배송차로 옮겨 타야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의 라스트 마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업에는 일렉트릭 라스트 마일이 선정이 됐습니다. ELMS가 티커고요. 자, 다음으로 하이드로젠이니까 수소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운행되는 이러한 차를 얘기합니다. 롱홀이라는 것은 장거리를 주로 하는 트럭 컴퍼니를 얘기하고요. 이러한 기업에는 하이존 모터즈가 선정이 됐습니다. HYZN이 티커 네임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 EV니까 전기차 쪽에 서플라이 공급을 담당하는 이러한 업체 중에서는 리사이클 홀딩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LICY가 티커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동차의 강자 중에서 자, 전기차로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에는요, 2개가 선정이 됐는데 미국 기업에는 이제 제너럴 모터즈가 선정이 됐고요. 유럽 쪽에는 복스바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쪽의 최고의 전기차 기업을 2개를 선정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니오, 두 번째는 샤오펑이 차지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전기차의 비율이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최소 20%까지 향후 9년 안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약 3개월 전에요. 그러니까 7월 달이었죠. 테슬라 관련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 영상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비용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부터 3년간 테슬라의 그 생산 비용, 차 한 대당 생산 비용은요, 무려 55%가 줄어들었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동차 제조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총 70개나 되는 부품을요, 하나의 주조 알루미늄으로 찍어버렸다. 이러한 식으로 개발을 해서 굉장히 좀 간편한 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은 것이 테슬라의 독특한 생산 방식이었거든요.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다. 모델 Y의 바디니까 차체를 얘기하죠. 차의 그 모디, 봄을 만들고 있는데 싱글 하나밖에 없는 프론트 리어 캐스팅 주조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자, 테슬라 has been preparing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모델 Y를 만드는데 2개의 새로운 공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기가팩토리 메릴린, 기가팩토리 텍사스 이렇게 2개의 공장이 곧 문을 연 예정에 있잖아요. 자, 이러한 와중에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하이핑을 해왔다. 하이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과장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롭게 모델 Y의 제조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우리 공장에서 이것은 레볼루션이 될 것이다. 혁명이라는 거죠. 어떠한 혁명이냐면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그 엔지니어 기술 쪽에 혁명을 가져다 둘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좀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메가 캐스팅 parts to have a single body piece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파트를 하나로 찍어내는 이러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주조 머신 그 기계를요, 이미 여러 개를 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밑에 보시는 그림이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림이죠. 테슬라는 이미 생산을 해오고 있다. 모델 Y의 싱글 리어 바디니까 뒤쪽에 있는 이 파트를요, 70개를 하나로 주조해서 만드는 방식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컨펌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역시 컨펌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모델 Y의 바디를요, 2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주조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뒷부분에만 이러한 주조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앞에 쪽도 같은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21년 2분기 분기 실적 발표 때 이러한 그 사진이 나왔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모델 Y의 바디 프로텍션 라인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차량의 차체를 주조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사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게임 체인저다. 완전히 그 판도를 뒤바꿔놓은 그러한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주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트를 이렇게 주조 기술로 찍어내게 되면요, 일단 팩토리의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니까요. 거기에 카펙스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수백 개나 되는 웰딩 로봇이 없어도 되잖아요. 웰딩이라는 것은 이제 용접을 얘기합니다. 용접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태핑이라는 것은 이제 주조 찍어가지고 홈을 내는 이러한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기계들도 필요가 없어지고 베터 NVH가 나와 있는데 N은 노이즈고요, V는 바이브레이션, H는 하시니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승차감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라이터라는 것은 더 가벼울 수가 있고 이렇게 가볍게 되면 차가 가볍게 되면 레인지 그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뉴팩처링이 점점 더 쉬워진다, 간단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스태핑이라든지 웰딩의 과정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툴이라든지 메인테넌스의 코스트, 즉 정비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공정의 그 간편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테슬라는 그 배터리 쪽에만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제조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시장의 장악력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러한 그 논리를 가지고 테슬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오래간만에요. 그 유전자 가위 기업이죠.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아나운스를 했다,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오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승인을 얻었다. 어떠한 승인을 얻었냐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애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했는데, 즉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싶어서 이제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번에 승인을 해준 기관의 이름은 뉴질랜드 메디슨즈 앤 메디컬 디바이시즈 세이프티 오토리티라고 합니다. 줄여서 메드세이프가 승인을 해줬고요. 자, 이번 승인을 통해서 이니시에이트,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프레이즈 1, 2 스터디를 시작할 수 있다. 프레이즈 1은요, 우리가 이제 임상실험 1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2상까지 이번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밸류에이팅이라는 것은 평가를 한다. 자, 인텔리아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치료법인 인텔리아 2002를 드디어 임상실험에 도입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인텔리아 2002는요, 치료법인데 뭐를 위한 치료법이냐면 성인병인 HAE를 치료하는데 개발이 되는 이러한 치료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HAE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러한 병을 상대하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프레이즈 1, 2만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1상, 2상만 진행이 되는데 1상하고 2상은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치료법이 얼마나 안전한지, 체내에 들어갔을 때 반응은 어떻게 나누는지, 이 약에 대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치료법에 대한 부분만 연구를 하는 것이 1상, 2상이라 그러고요. 만약에 3상까지 가게 되면 3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법이 있잖아요. 이런 기존의 치료법에 대해서 안정성은 더 우월한지, 조금 더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3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HA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부종이라고 불렀잖아요. 유전성 혈관 부종은 굉장히 좀 레어하고 드문 병이라는 거죠. 희귀병이고 제네틱 디스오더니까 유전병의 일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 단계에 이르를 수가 있고, 리커링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유전적으로 치료를 해야만 완전히 스탑할 수 있다, 치료를 완료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언프레딕터블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리고 인플러머터리라는 것은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종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양한 오르간이니까 신체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몸 안에 있는 티슈, 신체 조직이 염증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굉장히 좀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힘이 떨어지면서 심지어는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에 인텔리아 2002가 순탄하게 좀 개발이 된다면 인텔리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차례대로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오픈도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픈도어의 주가가요, 어제 2.6% 정도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디지털 리얼 에스테이트 플랫폼이다. 따라서 디지털 상의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죠. 자, 오픈도어가 이번에 어멘디드 메자닌 뎃 퍼실리티를 갖게 됐다. 메자닌 뎃 퍼실리티, 뎃 퍼실리티는요, 부채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자닌 뎃이라는 것은 담보가 없는 이러한 부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자는 조금 더 비싸게 겠죠. 자, 이러한 그 대세 퍼실리티가 이번에 3빌리언까지 늘어났다. 캡이라는 것은 한도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총 이들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요, 지금 9빌리언까지 늘어났다. 엄청난 금액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확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부채의 상한이 9빌리언까지 늘어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러한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플립할 수 있다. 플립은 이게 바꿔놓는 거잖아요. 뒤집어 놓는 건데, 따라서 많은 하우스를 매수를 해서요, 레노베이션을 하거든요. 이렇게 개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팔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오픈도어는요, 총 40K 이상의 홈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40K라는 것은 4만 개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하우스당 가격을 35만 달러 정도로 보면, 따라서 한국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4억 달러짜리 집을 4만 개 정도 플립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 거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달에 제출한 파일에 따르면요, 이 컴퍼니는 보통 시니어 뎃을 가지고 80%에서 90%를 지불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자닌 뎃,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보가 없는 이러한 대출을 가지고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시니어 뎃이라는 것은 주택 담보를 해서 담보 대출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메자닌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교를 좀 해보면요, 진로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빌리언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드 오퍼링을 했다. 회사채를 얘기하죠.
회사채를 한 1 빌리언 정도를 발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9 빌리언은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에 오픈도어의 그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전문가의 그 의견에 따르면 반도체는 현재 좀 부족 현상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분들께서도 반도체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조금 더 좋은 기사들,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market has been digesting a lot of headlines, a lot of risk, and a lot of unknowns. We're seasonally in probably the toughest time for a lot of these stocks. And, earnings season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t kind of can't get here soon enough. But one thing that we all are observing is that semiconductor shortages are global. And one way to release and relieve that issue is by installing more semi-cap equipment. We think longer term, there's really good secular growth trends in place for semi-cap equipment. Companies like those two you just mentioned,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are two of the best in the industry, highly liquid, larger cap. And we think that those types of names long term would do well, while also there's also smaller suppliers into that supply chain, which we also think should begin to benefit after this correction that we've been seeing. Yeah, of all of the takes that we've heard in the past couple of weeks, and maybe we'll get a little bit more out of Marvell today, let's hope, is that this would be around for another 12, maybe 18 months. Automakers have sort of echoed that. Do you think that makes sense, that kind of timeline? I think the supply shortages of semiconductors certainly are around for another year, if not longer. The automotive content that is using semiconductors is multiples from where it was in the traditional car when you look at these EVs. This is just a trend that is coinciding with these shortages. So we're seeing more semiconductors across almost every industry. Automotive is a big one, but we also see it in aerospace, medical, industrial. So semiconductors, we think long-term have a very good trend. The question is it at the leading edge or is it some of the trailing edge? And for some companies, they're even seeing pricing power for the first time in many, many years on those trailing edge semiconductors just because of the shortages. Capacity has to be put in place. And if we can begin to build manufactur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I personally think is a good geopolitical decision, we're going to see more spend, and that's going to continue over the next few years.